매출이 안 나오는 필라테스 센터 인수해서 블로그 마케팅으로 연매출 1억 이상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 대행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현재 30곳이 넘는 사업장 블로그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을 만났는데요.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블로그 글을 쓸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하시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영상에는 사업장 블로그 마케팅 글쓰기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5단계에 걸쳐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딱 5분만 시간 내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도움 되실 겁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하신다 그러면 당장 글부터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글을 쓰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고객들은 어떤 키워드로 우리 사업장을 검색할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보통은 지역명 플러스 업종의 조합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필라테스라고 하면은 땡땡동 필라테스 같은 키워드들이죠. 혹시 이 키워드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땡땡동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찾는다면 어떻게 검색할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게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글을 쓰기 전에 우선 해당 키워드로 실제 네이버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검색 결과를 살펴보고 블로그로 노출이 되는 영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하냐면요. 검색 결과 중에 블로그가 출처인 컨텐츠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키워드들에서는 블로그 노출 영역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블로그를 노출시켜주지 않는 키워드라면 굳이 거기다 글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출처인 컨텐츠들이 있다면 이 컨텐츠들 중에 우리 사업장 블로그가 이미 노출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제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이 당연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직접 적으셨던 글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체험단이나 진짜 고객님들이 작성해주신 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고 블로그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사업장에 대한 블로그 내용이 없을 때 이 키워드를 사용해가지고 글을 써줍니다. 반대로 블로그 검색 결과를 보여주지 않거나 이미 우리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1단계로 돌아가 다른 키워드로 생각해봅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이 부분을 아마 가장 어려워하실 겁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글쓰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말 그대로 막막하신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어떤 내용을 작성하면 좋냐면요. 우리 사업장에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고객들이 주로 물어보는 질문들 위주로 먼저 글을 써보세요. 필라테스 센터로 치면 레깅스 꼭 입어야 하나요? 운동이 완전 처음인데 저 할 수 있을까요? 개인 수업할지 그룹 수업할지 고민이에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업주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일 텐데요. 혹시 머릿속에서 이런 것도 모른다고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생각을 고쳐주세요. 이 고객님은 이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모르는 게 당연하고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쌓였을 때 고객들은 와, 이 사업장에는 정보가 많네. 여기라면 내가 다녀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문의로 연결되죠. 다음으로는 글을 어떻게 쓰는지도 설명드릴게요. 딱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내 눈앞에 고객이 있다고 생각하고 편지 쓰듯이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다시 강조해 보는데요. 이 영상에서 다루는 블로그 글쓰기는 사업장에 고객을 데려오기 위한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님이 화자로 나타나서 고객들에게 이야기를 거는 느낌으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글에서도 사업주님의 성격을 조금씩 드러내주는 게 좋은데요. 원래 성격이 쾌활하고 재밌나요? 아니면 진중한 성격이신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되게 잘 챙기시는 편인가요? 이런 성격들을 묻혀가지고 글을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기 마련이기도 해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혹시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면은 제 종이책 내 블로그가 고객을 데려왔다를 살펴보세요. 이 책에서는 블로그 마케팅에 활용하는 글 유형 10가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글을 쓰고 나면 이제 태고를 할 차례입니다. 태고를 하면서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보통은 PC로 작성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모바일로 전환해가지고 글이 읽기 편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태고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키워드를 챙기는 겁니다. 내가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신나게 글을 쓰다 보면은 이 키워드를 빼먹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을 다 쓰고 나서 컨트롤 F를 눌러서 단어 찾기 기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제목에 한 번, 그리고 본문에 3번에서 5번 정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게 블로그 알려주는 사람마다 횟수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정도 했을 때 무리 없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 키워드를 본문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게 어렵다면 제가 상세 설명에 팁들을 정리해 놓은 글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발행을 합니다. 일단 오늘 할 일은 마무리되었네요. 다음날 어제 쓴 글이 노출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노출이 되고 있다면 1단계로 돌아가가지고 노출시킬 다른 키워드를 찾아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고객들이 우리 사업장을 찾아올 키워드에 우리 사업장의 블로그 글을 하나씩 노출시키는 작업을 하면 고객들의 문의를 받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혹시 노출 확인을 했는데 노출이 되고 있지 않다면 이 키워드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다시 시도해보세요. 임의로 설정한 기준이긴 한데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이 키워드를 사용해보는 겁니다. 이 사이에 다른 키워드들을 잡아가면서 블로그를 관리하다가 한 달 되는 시점에 이 키워드를 다시 사용하는 거죠. 노출 여부는
왜냐면 해당 키워드의 경쟁 강도나 블로그의 지수처럼 지금 당장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블로그에 열심히 신경 쓰실수록 계속 노출 여부에만 관심을 쏟게 되시더라고요. 중요한 키워드에 우리 사업장에 글을 노출시키는 건 분명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장에 따라서는 한 번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찾으러 가는 거죠. 원하신다면 내 블로그에 중요한 키워드를 노출 못 시켰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댓글에 원하시는지를 남겨주세요. 반응이 좋으면 또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5분 안에 블로그 마케팅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과정을 꾸준히 실행해 나가시면은 블로그 보고 문의드려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이 글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해보는데 업로가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면 저와 저희 팀원들이 대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필라테스 센터 2개를 운영하지만 동시에 블로그 대행 사업도 메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블로그 마케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스스로 확실히 서지 않는다면 저랑 간단히 이야기 나눠봐도 좋고요. 아니면 제 종이책이나 유튜브, 스레드, 블로그 이렇게 제가 많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충분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